게시판의 구성 요소 4가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게시판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시판을 처음에 만들면 아무것도 내용이 없죠. 이 상태에서 실제 게시판을 사용을 하려면 버튼을 눌러야 돼서 이 버튼이라는 거를 한번 배워보셔야 돼요. 그 페이지로 똑같이 들어가서 버튼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눌리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임포트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럴 경우에는 F로 들어가서 내용을 잠시만요. 요 F가 아니라 F로 들어가서 찾아보셔야 되는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모두 보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감춰져 있던 내용이 나와요. 이 글쓰기 버튼도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령 비회원일 때는 클릭을 했을 때 회원 로그인을 이용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떠야 되고요. 로그인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글쓰기로 진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게시판 속성이라는 곳에 글쓰기 권한이라는 걸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능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보여야 되고 어쩔 때는 또 다른 게 보여야 되고 하는 기능이 지정되어 있어서 지금 모두 보기를 해야 나오는 겁니다. 글쓰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버튼에 대한 어떤 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요 기본 정보라는 페이지가 나오고 여기에 어떤 설정들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마지막에 설명드릴, 후반부에 설명드릴 노출 제한 기능을 이제 사용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이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 버튼을 넣는 메뉴가, 코너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좌측에 보시면 여러가지 컨텐츠를 넣을 수 있는 메뉴와 밑으로 내려보시면 게시판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쪽에서 버튼 링크 넣기를 클릭해 보시면 그때 글쓰기 버튼으로 선택된 메뉴가 나오는 겁니다. 버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하셔야 될 일은 이게 어떤 기능의 버튼이냐라는 것은 이제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글쓰기 버튼을 만들고 싶다면 글쓰기 버튼을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양, 내가 버튼 모양을 어떻게 하고 싶냐에 따라서 그냥 일반 그림 버튼으로 넣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선택을 하고 파일 선택해서 그림을 넣으시면 그림 버튼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글자로 그냥 하고 싶다, 글자로 쳐서 그러면 글자 버튼으로 하고 글자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인풋이라는 걸로 이 게시판의 글쓰기 버튼은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링크를 다양하게 조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손댈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용자 정의 버튼 빼고는. 왜냐하면 링크는 자동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글쓰기 버튼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얘는 글쓰기 링크가 자동으로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버튼 링크 주소 뒤에 어떤 값을 추가로 더 붙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개발자들이 필요한 어떤 영역이겠죠. 어쨌든 버튼이 있고 버튼을 들어가는 방법은 이렇고 버튼의 컨트롤 페이지는 요거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과 어떤 버튼인지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할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게시판 버튼을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얘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노출 제한이 걸려있지 않다면 이런 것처럼 클릭을 해보시면 바로 이 페이지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근데 노출 제한이 걸려 있다면 요것처럼 이런 페이지로 진입한다는 거. 요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이렇게 나와도 여기에서 버튼 링크 넣기 들어가면 이 페이지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게시판의 구성에서 버튼을 넣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상자 라는 게 구성 요소잖아요.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는 요 입력상자 페이지에서도 페이지 편집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입력 폼도요. 모든 게시판에서 하나의 폼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임포트가 되어 있고 F로 들어가서
이런 입력상자들을 다 하나하나씩 클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입력상자도 마찬가지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게시물 입력상자 타이틀이 나오고 여기에 어떤 저장 공간을 쓸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방금 제가 누른 것은 분류 1번 입력상자인 거예요. 그래서 분류 1번부터 6번까지 쓸 수 있는데 분류 1번 여기에다가 여러 개의 번호로 이렇게 컨트롤이 되는 것들은 여기에 숫자를 넣어주시면 1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저장 공간이에요. 여기는 저장 공간을 선택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해당하는 입력상자의 또 다른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몇 번이냐? 요거를 선택할 수 있게, 이제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입력상자가 처음에 페이지에 로딩이 될 때 그 입력상자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입력상자가 처음에 페이지에 딱 보일 때요. 그 입력상자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될 경우. 여러분이 게시판에 글을 쓰고 수정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정할 때. 수정할 때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게 불러와 있었죠. 그동안 이제 경험을 이뤄봤을 때. 그런 때처럼 입력상자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게 하기 위한 설정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요거는 저장된 값을 불러와라라는 것이에요. 저장값이라고 보이는 건. 요게 우선이고요. 저장된 값이 없을 때는 어떤 다른 값을, 사용자 값이라는 것은 요 박스에 지정을 하는데요. 요 값을 불러와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일단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입력상자에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만들려면 여기를 컨트롤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는 일반용은요, 입력을 하기 위한 그냥 일반적인 용도예요. 입력상자에. 그런데 때로는 그 입력상자에 입력을 하고서 확인을 누르면 얘가 저장용으로만 쓰이진 않거든요. 검색용으로도 쓰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용도를 바꾸는 겁니다. 입력상자의 용도를. 목록 페이지에서 검색어 입력상자를 만들 때는 반드시 얘가 검색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검색의 조건도요. 그냥 단순히 텍스트 검색이 있을 수도 있지만 숫자라고 하면, 금액이라고 하면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런 검색이 지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 입력상자의 용도를 바꾸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입력상자지만 기능이 다르다는 거, 여기에서 설정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목록에서 검색을 위한 입력상자를 만들 때는 반드시 이게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를 학습하는 방법은요, 이미 목록 폼에 검색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거를 눌러보시면 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구나 라고 찾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놈은요, 입력상자 모양이 여러 개죠. 여기 보시면 선택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는 한 줄짜리 입력상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메일을 입력하는 입력상자고, 얘는 HTML 편집기입니다. 같은 입력상자지만 보여지는 모양이 달라요. 용도가 조금씩은 특별하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얘는 셀렉트라고 되어 있어요. 아, 저거 모양이 셀렉트구나. 저거는 HTML 태그랑 똑같이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텍스트예요. 이걸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폼에서 복사를 하십시오. 항목을 복사해서 다른 페이지에서 붙여넣기 하시면 그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부터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복잡한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입력상자의 선, 색깔 이런 것들을 지정해주는 속성을 정의하는 곳입니다. 또는 프로그래머들이 또 어떤 값을 넣어서 그게 스크립트가 연동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값들을 넣어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작 태그와 끝 태그가 있죠. 이 태그 사이, 태그의 앞쪽과 뒤쪽에 어떤 내용을 또 넣을 수 있게 확장 공간입니다. 요거 한 줄짜리 입력상자고, 요거는 체크상자라고 하고요. 요거 HD라고 되어 있는 건 보이지 않는 입력상자예요.
보이지 않는 입력상자. 비밀글 설정이요. 체크를 해야 비밀글 설정이 되잖아요. 사용자들이. 그런데 어떤 게시판에서는 내가 사용자가 체크하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비밀글이 되게 하고 싶단 말이죠. 어떤 게시판은. 상담 게시판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잠겨야 되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그걸 잠그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입력상자를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값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이 체크가 되면 Y가 되거든요. Y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신다면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지금 체크박스인데 요거를 히든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입력상자의 값을 강제로 지정하게 만드는 거. 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저장값, 사용자값이라고 하시고 Y를 넣으십니다. 그러면 무조건 잠깁니다. 이게 홈페이지 조리사에서 제공되는 기능이고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입력상자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배우셨어요. 항목과 입력상자. 그 다음에 항목이 아니라 버튼과 입력상자 두 가지를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목을 배워보겠습니다. 다시 게시판으로 가서 이제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게시물이 저장이 됐죠. 이 게시물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특정 저장 공간에 한 줄이 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저장된 한 줄에는 또 각각의 항목이 분리가 되어서 저장이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제목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이름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날짜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페이지 편집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옆으로 들어가서 게시물 제목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하나의 항목인 겁니다. 게시물 항목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 아까처럼 입력상자와 동일하게 어떤 저장 공간에 있는 항목을 보여줘라 라는 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제목이죠. 아까 입력상자에서 제목이라는 곳에 입력을 해서 제목이라는 입력상자를 이제 넣었던 곳에 뭔가를 쓰고 저장을 하면 항목에서도 제목이라는 공간에 그게 있다라고 전제하고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상자와 이 항목은 일치해야 돼요. 이 항목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얘는. 다만 제목에다가 회사명을 입력을 해도 된다는 거, 그리고 제목에 회사명을 입력했다면 끌어올 때는 제목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정도는 개념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입력상자의 모양을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항목도 보여지는 모양을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텍스트 HTML, HTML 태그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보통은 텍스트를 많이 쓰시죠. 제목에 만약에 빨간색으로 뭐 어떤 강조를 하는 걸 적용하고 싶다면 제목에다가 태그를 입력을 하시고 실제 항목에서는 이걸 선택을 해주셔야 HTML 태그가 색깔로 적용이 되지. 이거를 텍스트로 해놓으시면 그냥 태그 그 자체가 나옵니다. 그게 보여지는 모양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있게 해놓은 이유예요. 텍스트로 해놓으면 태그까지도 그냥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HTML 태그로 해놓으시면 태그는 그 태그의 의미에 맞게 적용이 돼서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첨부한 파일이다. 만약에 항목이. 그러면 파일로 선택을 하고 이 파일 선택을 하면 바뀌는 이 밑에 쪽에서 그게 이미지 파일이면 이미지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시면 그 사이즈에 맞게 이미지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갤러리형 게시판에서 이게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목에는 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제가 제목을 지금 클릭을 했는데요. 제목 클릭하면 보통 어떻게 되죠? 보기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 보기 페이지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링크가 걸려있다는 이야기고, 항목의 링크가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링크가 걸린 겁니다. 링크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본 링크의 제목 내용 보기가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용도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SMS 전송,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제목을 눌렀을 때 문자메시지 전송창이 떠요. 제목을 눌렀을 때. 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통해서. 지금 제가 적절하지 못한 비유를 썼는데요. 이런 건 어떨까요? 제목을 눌렀을 때 동영상이 재생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이겁니다. 여기에서 응용하시면 제목을 눌렀을 때 동영상을 재생시킬 수가 있어요. 창이 뜨면서. 여러분들이 응용하시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연결 레코드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게 네,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연결 레코드. 질문을 하셨으니까. 연결 레코드. 네. 실제 게시판의 이 리스트에서는 불필요한 건데요. 댓글 게시판을 아실 거예요. 아마 댓글 게시판에서 새로운 댓글 게시판이 보통 홈페이지 요리사양에 있죠. 새로운 댓글 게시판이.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요게 새로운 댓글의 목록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게시물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요, 제목으로 바꾸고 연결된 레코드를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댓글의 원래 부목을 있죠. 그 글의 제목을 갖다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댓글은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글은. 원래 글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글 밑에 딸려있는 글이지 않습니까? 그 글에 연결되어 있는 게시물을 갖다가 끌어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용도가 생기시면 사용하실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오늘 설명드릴 대상은 사실은 아니었는데, 네. 그런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시연 영상에 보시면 이 제목에 등록자하고 등록일 사이에 이메일 주소 항목을 더 추가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무턱대고 그냥 시연을 이제 해드리곤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종류의 게시판이 아니라 다른 용도의 게시판, 이를테면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만 쓰는, 또는 관리자만 어떤 이제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게시판이 필요할 때, 그런 때는 이런 식으로 항목들을 바꿔가면서 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게 홈페이지 요리사의 인트라넷 게시판으로 쓰고 있는 건데요. 항목이 작업 분류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업무의 생산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상에 따라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게시판의 항목과 입력상자와 버튼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하시면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필요하실 때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이런 솔루션이 업데이트되는 사안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형태의 게시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홈료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편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그대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항목들이 제목이 여기 들어가 있고 내용을 여기다가 그냥 넣은 거고요. 이런 항목들 보시면 다
등록일이라는 항목에 날짜로 표현을 했고요. 날짜 형식은 월과 일로 표현을 해라 라는 식으로 구현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상상력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입력상자 버튼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게시판 내 마음대로 요리하는 거를 설명을 다 드렸네요. 별거 아니죠? 네. 동영상을 한번 꼭 보시고요.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간이 나실 때 단순히 그냥 일반 어떤 컨텐츠를 작성하는 공간은 게시판으로 충분하지만 고객한테 어떤 내용을 접수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게시판만 가지고는 이제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자는 거죠. 영상을 한번 꼭 여러 번 보십시오. 보시고 똑같이 따라해 보는 것도 연습이 됩니다. 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동안 DIF에서 무조건 F를 눌러서 들어갔죠. 그런데 얘를 수정하게 되면 그동안 만들어놨던 게시판들 모두가 적용이 되실 거예요. 예. DIF에서 그 I라는 것이 임포트라는 건데요. 아까 임포트는 재사용되는 페이지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불러오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F가 그 한 페이지의 원본으로 들어가는 링크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솔루션 안에서 한 페이지밖에 없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특정 신청 폼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수정을 하시면 얘를 참고하고 있는 모든 페이지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DIF로 들어가서 F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I를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인풋 변경을 누릅니다. 인풋 변경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서 바뀌는 일은 변화는 없어요. 여기서 변화는 없고 다만 잠시만요. 다시 되돌리기 해서 이 F를 클릭하지 마시고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제가 새로운 게시판을 하나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꼭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니까요. 새로운 게시판, 테스트용 게시판에서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 F를 들어가지 마시고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이렇게 파일명이 나와요. 아까 제가 고유의 파일명이라고 말씀드렸던 파일명인데요. 영어로 되어 있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곳은 원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원본을 들어가서 뭔가 수정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도 다 바뀔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걸 원치 않는다면 I를 누르시고 인포트 변경을 하십시오. 게시판에서는 변경을 쓰시는 겁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다시 그 F를 들어가 봤을 때 숫자로 나와요. 숫자로 된 파일은 여러분들이 만드신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이제 동작에 의해서. 이때는 F로 들어가서 마음껏 수정하시면 됩니다. 요 게시판용의 목록 폼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자동으로. 아니죠. 백업용은 아니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기 위한 페이지를 새로 만드신 거죠. 아니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미 그 구조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새로운 또 게시판을 만들고 있을 때는 어떠한 폼이 적용되는 건지 인풋 들어가서 설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새롭게 만드는 게시판이 여러분이 새로 이제 만든 폼을 써야 된다. 그러면 그 게시판을 복사해서 만드는 겁니다. 만들 때 아예. 보통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만드실 때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시면 일반형 게시판이라는 게 복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든 게시판, 복사, 이거를 선택하시고 테스트용 게시판으로 만든 걸 선택을 하시면 그게 복사가 되는 겁니다. 기존 데이터들, 기존에 있던 거하고 조금 달라질 수 있나요? 항목. 네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겁니다. 이미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다시 가보겠습니다. 게시판 관리에서 지금 이 테스트용 게시판은 바깥쪽에 메뉴가 노출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 목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서 GIF에서 이미 이게 숫자 파일로 바뀌어 있죠. 방금 I를 누르고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원본 그 인풋 페이지에서는 분리가 된 겁니다. 변경이 된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인풋 페이지를 기존 거를 복사한 새로운 페이지가 생겼고, 그 페이지는 테스트용 게시판이라고 한 곳에서만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를 들어가서 수정을 하더라도 테스트용 게시판용 목록 폼이 컨트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있던 인풋 페이지는 건드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음껏 편집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구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지 관리에서 게시판 분류로 가볼게요. 여기서 테스트용 게시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반 목록 폼 I 분리라고 자동으로 생성이 된 이 페이지가 원래 목록 폼 페이지를 복사한 페이지가 이겁니다. 그리고 테스트용 게시판 밑으로 이렇게 달라붙어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 테스트용 2 게시판을 얘를 복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얘가 생성되지 않고 얘를 불러다 쓰는 겁니다. 페이지가 하나 자동으로 생성된 겁니다. I에서 옵션이 하나 더 있었죠? 임포트 해제라는 게 있죠. 이 임포트 해제는 한번 해볼게요. 그냥 DIF 구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져다가 여기다 넣습니다. 차이가 분명하죠. 사실 보기에도. 그런데 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냐. 이 테스트용 게시판에서만 얘를 편집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 방금처럼 분리를 해서 쓰냐, 인풋을 변경을 해서 쓰냐, 파일을 새로 만들고.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제 질문의 주제를 잘 모르신다. 지금 이 테스트용 게시판이라고 하는 게시판의 목록 폼을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있던 F로 들어가서 바꾸면 다른 게시판까지 다 바뀌니까 여기에서만 바꾸면 되는 건데 왜 인풋 변경을 했냐는 거죠. 해제라는 게 있는데 인풋 해제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가져와 버리면 될 것을 왜 저걸 변경을 하느냐.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게시판은 목록 페이지가 있지만 보기 페이지에서도 목록이 밑에 나와요. 하단에. 보통의 이제 게시판, 홈뉴솔루션의 게시판은 특히 게시판 목록이 있죠? 이건 아니구나. 일반형 게시판이라고 하면 있을까요? 여기에서 일반적인 홈페이지에서 게시판을 보면 상세 보기를 들어갔을 때 내용의 상세 정보가 나오고 밑에 목록이도 나오잖아요. 여기도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인풋 변경을 한 거예요. 여기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실제 테스트용 게시판의 목록 페이지만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세 보기 페이지 밑에 있는 그 목록도 얘랑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그런데 만약에 보기 페이지에서 목록을 안 써도 된다. 그렇다면 그냥 인풋 해제하셔도 무방한다는 겁니다. 지금 인풋라는 것 자체가 필요한 이유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00개의 게시판이 만약에 있다면 그 폼을 다 바꿨을 때
하나만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한 용도가 인풋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무슨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시간을 줄여주는 효과예요. 유지보수할 때 100개를 다 수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능력 되시니까 시간 충분히 두고 다 하실 수는 있는데 그걸 편하게 하고자 인풋이라는 걸 만드신 거잖아요.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2페이지라 하더라도 보여주는 곳이 목록과 보기 페이지라 하더라도 이걸 인풋 구조를 유지해서 쓰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단 2페이지라 하더라도 분명히 그거에 대한 효과는 나중에 보시게 되어 있어요. 그 게시판을 하나를 더 썼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게시판을 하나를 더 썼을 때 또 하나를 더 만들었을 때 이런 때 인풋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번거로워져요. 그래서 인풋을 해제할 것이냐 변경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록 폼을 수정을 했다는 얘기는 쓰기 폼도 수정이 되어야 될 가능성이 커요. 쓰기 폼은 반드시 인풋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정에서도 반드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쓰기 페이지와 수정 페이지는 하나의 인풋 폼을 쓰셔야 나중에 항목을 바꿨을 때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폼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처음 만든 그대로 쓰지는 않아요. 계속 바뀝니다. 그럴 때 쓰기와 수정 동시에 이게 바뀌게 하기 위해서는 쓰기 페이지도 페이지 편집 들어가서 I를 누르시고 해제하지 마시고 변경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변경을 하셔야 새로운 페이지가 만들어지면서 쓰기와 수정 둘 다 그 폼을 참조하게 됩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건 열띤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 속성 관리로 들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 속성처럼 게시판도 속성을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페이지 관리에서 이 페이지의 속성을 이렇게 누르면 페이지에 어떤 의미가 있는 기능을 관리하는 페이지가 뜨는데요. 게시판 관리도 마찬가지로 게시판 들어가서 이런 제목을 누르시게 되면 나오는 뭔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속성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기본 항목을 클릭하시면 전체 항목으로 바뀌고요. 그 밑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 각각의 게시판들마다 어떤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메뉴 노출 설정,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운영자를 설정한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자유 게시판을 하나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유 게시판은 다른 회원한테 권한을 주고 싶어요. 등록, 수정, 삭제 권한을 모두.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회원 아이디를 하나 체크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그 아이디로 로그인한 사람은 이 게시판에 있는 게시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게 운영자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권한 설정은 보안과 관련된 일이죠. 읽기 권한, 쓰기 권한, 수정 권한, 삭제 권한, 답변, 파일 다운로드까지 나뉘어져 있고요. 각각의 권한들은 체크 상자로 되어 있어요. 체크 상자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교차 권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읽기 권한을 일반 회원이라고 체크를 하시면요. 일반 회원만 읽을 수 있습니다. 일반 회원만 읽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업 회원은 읽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자도 읽지를 못해요. 좀 특이합니다. 관리자도 게시물 관리 권한은 없어요. 게시물의 관리 권한은 없습니다. 그게 홈뉴솔루션의 이제 권한 구조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회원이라고 체크하시면 이제 로그인한 모두가 다 볼 수 있어요. 요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쓰기, 수정, 삭제, 답변 요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회원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죠. 요거를 체크를 해제하시면 글쓰기를 이제 아무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체크를 해제하시면. 그러니까 아무나 다 쓰게 하고 싶다면 아무것도 체크 안 하시면 돼요.
비회원으로 체크하시잖아요? 로그인한 사람은 못 씁니다. 주의하십시오. 네? 중복 설정 가능하죠. 그리고 또 중복 설정하실 때 중요한 것은 총관리자만이라고 체크하시잖아요? 그러면 총관리자만 써요. 여러 개 체크해도. 그러니까 이 총관리자만을 체크하실 때는 조금 더 주의하셔야 돼요. 보통은 모든 회원으로 많이 이제 놓고 쓰시죠. 권한 설정하는 곳이 있고요. 스팸 단어 설정하는 거는 사용으로 보통 해놓으시면 좋죠. 그리고 실제 스팸 단어에 대한 이제 단어를 넣는 곳은 이쪽 설정 변경에 게시판 설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알림 설정. 게시물이 등록되면 관리자한테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려주고요. 글을 쓴 사람한테도 알려주고. 밑으로 쭉 가보시면, 옆으로 쭉 가보시면 답변했을 때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 원래 글을 쓴 사람한테 통보해주는 거와 관리자나 운영자, 호스트한테 해주는 거. 여기 호스트들, 운영자들 이렇게 이제 이 어떤 대상들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매뉴얼에 회원 구조, 권한 구조에 대한 회원 구조가 아니라 권한 구조에 대한 거를 반드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관심이 있으시다면. 왜냐면 그거 한 가지만 설명하더라도 한두 시간이 넘어가요. 이 홈뉴솔루션의 권한 구조를 다 설명을 드리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매뉴얼로 정리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게시물을 뭐 하루에 한 개, 한 시간에 한 개 등록을 하게 하고 싶을 때 제한을 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아까 연결된 게시물 그런 것처럼 좀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게시판을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기능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게시판에는 댓글 게시판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포인트 게시판도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열람을 하지 않은 게시물이 있을 때 여기에서 알려주는 기능. 뭐 메신저 창 뜨는 것처럼 띵동하고 알려주는 기능이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기능을 뭔가 바꾸고자 할 때는 바꿔야 될 것 같을 때는 게시판 관리에서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속성. 특징적으로는 보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능들이요. 보안과 관련된 거, 그리고 알림, 그리고 어떤 제한을 거는 거, 게시판에다 제한을 거는 그런 기능들이고 신디케이션 API 연동하는 것도 그 게시판 속성에 있습니다. 그걸 체크를 안 하면 연동이 안 돼요? 안 되죠. 신디케이션 API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은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요. 신디케이션이 연동이 된다는 것은 그 게시물 또는 게시판 자체가 공개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비공개된 게시판이나 게시물은 연동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출 설정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돼요. 메뉴에 뭐 GMB든 LMB든 사이트 맵이든 모바일이든 어딘가에 한 군데는 반드시 노출이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한, 열람 권한 아까 보셨죠? 열람 권한 체크에 아무것도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전혀 체크를 하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게시물마다 또 잠글 수도 있잖아요. 잠그지 마셔야 돼요. 관리자만 열람 체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조건이 다 충족된 것만 이제 연동이 되는 겁니다. 수정하고 삭제하는 그런 게시물들도 지금 다 반영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스팸이 게시판에 들어왔을 때는 신디케이션 연동된 상태에서는 그 스팸은 반드시 바로 제거를 최대한 빠르게 하셔야 돼요. 그게 몇 시간 만에 이제 올라가는 경우에는 한 200개, 300개가 네이버에 스팸이 등록이 돼버리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삭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게시물을 쓸 때 스팸 방지 코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일반 회원으로 로그인한 사람들한테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스패머들이 로그인을 해서 쓰거든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설명이 남았는데요.
노출 제한 기능이라는 게 있고요. 확장성을 위한 홈료만의 기능이에요. 홈료만의 확장성을 위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기업용 홈페이지와 그리고 어떤 고객들한테 신청 폼을, 내가 원하는 신청 폼을 받는 거, 이런 거 정도는 지금까지 설명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뭔가 필요에 의한 이제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될 때 아셔야 될 거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출 제한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특정 조건일 때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을 때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무슨 질문을 하면 답변들을 이렇게 던주세요. 답변 좀 해주셔야 되게 재미있는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장 빈번하게는 요겁니다. 요거. 로그인을 하면 로그아웃 버튼이 나오고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로그인 버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노출 제한 기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홈페이지를 한번 잘 봐주세요. 제가 네이버에서 뭔가를 검색을 합니다. 손님들이, 방문객들이 검색을 해요. 뭘 검색을 할까요? 어떤 특정 웹문서를 검색을 한단 말이죠. 이런 걸 검색을 했어요. 리콤이라고 검색을 해서 누가 눌렀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내용으로 당연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게시물의 목록이 나와요. 그것도 이 수주 완료 현황이라는 게시판의 목록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인터넷 뉴스 같은 거 보실 때 관련 기사라는 게 있죠. 그러면 내가 이 뉴스만 보러 들어왔는데 자꾸 누르게 되잖아요. 관련 게시물. 그 시사점을, 이제 공통적인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게시물을 보여주는 게 관련 게시물인데, 그거를 응용을 한 겁니다. 이걸 왜 넣었을까요? 여러분들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게 필요하실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아셔야 될 것들이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노출 제한 기능을 어떻게 쓰냐면요. 여기를 한번 제가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이 div 노출 제한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곳의 항목에 체크가 해제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는 항상 체크가 되어 있어요. 항상 노출로. 그런데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서 회원 레벨에 비회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회원만 보이는 버튼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얘가. 반대로 로그아웃은 일반 회원 이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요게 노출 제한 기능입니다. 회원 레벨별로 어떤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고 메뉴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거의 안 써요. 이 두 가지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많이 씁니다. 이미 이런 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게 입력상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조건일 때 이게 보여라 라고 하는 다양한 조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조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게시판의 글쓰기에서요. 지금 여기에는 분류라는 게 없죠. 그런데 아까 페이지 편집하실 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여기 분류 선택 상자가 있어요. 노출 제한이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 div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에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서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 뭐일 때 보여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게시판의 속성 정보에 분류값이 설정이 돼 있으면 보여줘라. 그럼 게시판의 속성 정보의 분류값이라는 건 뭐냐?
게시판 관리에 가보시면, 잠깐만요. 이게 어떤 게시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게시판에 분류를 설정하는 곳이 여기 있어요. 요거를 생성을 누르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 그러면 이제 분류가 설정이 된 겁니다. 게시판에. 그리고 이거를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죠. 분류 값이 있을 때만 박스가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이제 보시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시기 쉬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보셨던 이 영어, 이게 치환 문자열이라는 거예요. 홈뉴솔루션에서 확장성을 고려해서 만든 치환 문자열이라는 겁니다. 이 치환 문자열이라는 거는 개념은, 원리는 그냥 단순합니다.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프로그램이 한 페이지를 쭉 출력을 할 때, 게시판 설정을 불러오고, 뭐 이런저런 설정을 다 불러와서 그 조건에 맞는 HTML만 딱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이미 게시판 설정은 어딘가에서 불러왔다는 이야기예요. 어딘가에는 분류 1이 뭐가 설정이 되어 있구나라고 이 프로그램 안에는 어딘가에서 돌아요. 설정이 되어 있는 값을 여기다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그 값을 찾아서 여기다가 쏙 넣어주는 게 그 치환 문자열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서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치환 문자열은 프로그램 안에서 동작하고 있는 특정 값들을 내가 끌어다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까 제가 이 사이트를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페이지가 뭐일 때, 현재 페이지가 뭐일 때 어떤 게시판의 목록을 보여줘라 라고 노출 제한과 치환 문자열이 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방법은 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구현하는 방법도 영상에 나와 있어요. 잠깐 그 모양을 복습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아까 디귿자 모양에서 좌측에 있었죠. 그래서 레이아웃 쪽을 찾아보시는 거고요. 그 레이아웃에 가보시면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모두 보기를 한번 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아까 이제 뭐 메뉴마다 이미지를 다르게 보여주는 거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조건이 맞을 때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게시판 리스트들이 여기에 쭉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개의 게시판의 목록들이.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div들을 그냥 템플릿에 있는 div를 갖다 복사해서 붙여넣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각각의 이 div들마다 이렇게 조건이 걸려 있어요. 노출 제한 조건이 걸려 있고, 치환 문자열로 어떤 조건의 기준을 잡는 겁니다. 자, 치환 문자열에 대한 부분도 매뉴얼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자, 제가 자꾸 매뉴얼 하면서 몇 개를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그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법 어려운 내용들은 저 밑에 프로그래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사실은 프로그래머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넣은 거고요. 치환 문자열의 구조. 아까 복잡하게 보셨던 이제 이게 그 구조인데요. 중괄호를 열고 닫은 다음에 여기에 변수 종류라는 거를 이제 뭐 여기 밑에 있는 이걸 참조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름인데요. 한번 쭉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게시판의 어떤 게시판의 속성, 분류의 값이 지정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를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게시판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변수, 이 AY 언더바 BO 보드 인포라고 이렇게 하시면 게시판의 이름이 뭔지, 게시판의 코드명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절한 값, 이제 그걸 설정을 하고, 이거는 뭐일 때. 이렇게 하시면은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이제 시험 문자열의 앞에 붙는 명칭들이 있고, 얘가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내용들을 한번 이해를 이제 구조를 파악하셨다면, 그러면 변수가 뭐뭐가 있냐, 그거를 이제 찾고 싶으실 때는 요 자주 활용되는 변수, 요거를 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좌측에 게시물의 리스트가 나오는 구조 있죠? 그건 여러분 반드시 한번 해보십시오. 효과가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 여러분들이 목적이 사이트 운영을 잘하는 거니까요.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페이지 뷰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배치를 해놓으시면 관련 게시물 목록을 그렇게 연습을 해보셔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또 확장성을 위한 플러그인이라는 것들이 계속 개발이 돼서 추가가 되고 있어요. 플러그인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포인트라든지 적립금 지급 정책이라든지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시기 좋게끔 플러그인으로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어떤 유료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어요. 무료로 제공되는 것도 있지만 유료 플러그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플러그인들을 저희가 만드는 이유는 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안정적으로 새로운 기능들을 쓰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그런 플러그인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홈료의 기본적인 기능으로는 없지만 혹시 플러그인으로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는 거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운 좋으면 거의 반값도 안 되는 걸로 그 기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만들려면 한 몇백만 원 들어가는 일들을 그냥 한 2, 30만 원에 해결하실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지금 많이는 없고요, 아직은. 근데 앞으로는 많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편의 기능들은 회원관리, 팝업관리 이런 것들인데요. 매뉴얼 참고하시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거창하게 8번 마케팅이라고 해놨는데요. 저는 마케팅에 맞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저는 기술자입니다. 다만 컨텐츠라는 것이 온라인 마케팅에서 참 핵심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이제 깨달은 걸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컨텐츠를 홈페이지에다가 많이 올리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검색 엔진을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실 거예요. 컨텐츠를 올리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스북에 해서 나오는 이런 웹문서의 구조는 홈료 솔루션이 알아서 딱딱딱딱 만들어 주긴 하지만, 검색 엔진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노출되고자 한다면 컨텐츠의 질이 중요합니다. 질. 그래서 그 컨텐츠를 어떻게 이제 내용을 좀 잘 작성을 해야 검색 엔진에 잘 노출이 되는지, 그리고 잘 노출이 돼서 클릭을 하게 만드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것도 나름대로 배우셔야겠죠. 만드시고 운영해보고 반응이 있으면 재미있고 로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또 손님들의 요청도 들어오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배울 의욕이 나실 겁니다. 그때는 직접 배워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의미로 적어놓은 글이에요. 홈료 솔루션이 알아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검색 엔진 최적화와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몫입니다. 그 핵심은 컨텐츠의 질적인 부분이에요. 검색 엔진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긴 하지만 지향하는 바는 인간이에요, 인간.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컨텐츠를 사람이 딱 봤을 때 이거 정말 유용한 컨텐츠다 라고 하는 그 컨텐츠를 검색 엔진도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글자도 있어야 되고 그림도 넣어서 좀 시각적으로 이해를 도움을 줘야 되고 표도 그려가지고 데이터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게 검색 엔진들이 점수를 높게 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그렇게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퍼가죠. SNS에 좋아요 버튼 누르고 하겠죠. 그게 검색 엔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Q&A 교육을, 오늘 제가 교육을 잘못했나봐요. 아까 처음에는 박수를 크게 쳐주셨는데, 끝날 때는 거의 뭐, 그냥, 박수가 없네요. Q&A 교육은, 질문 많이 해주십시오. 그 질문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많이 배우시니까 질문하시는 거에 주저하지